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성민서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33번째 시간이고요. 원래는 제가 3월 학평을 가지고 해오리를 찍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3월 학평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것에 대해서 인간 강사들이 모두 해설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내 할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해설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21번 문제는 3월 학평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문이, 그러니까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그 문제를 푼다라는 게 진짜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실수로 풀었던 경우가 꽤 많았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 학생들도 왜 그게 정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췄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 강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부분을, 이 지문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서 문제를 풀었어요. 원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여야 되는데 가끔 실수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실수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한테도 아마 많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강사분들도 그런 게 보이니까. 일단 21번을 쭉 한번 해석하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Mitchell team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가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뭐냐? 함축 의미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명한 음악가가 can in fact 사실상 be an innovator 혁신가일 수가 있어. Without strictly speaking being an inventor. Strictly speaking 빼면 이제 엄격히 말해서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without being an inventor. 발명가인 것 없이 혁신가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쉬운 게 아닌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무슨 영역이냐면 여기가 혁신가의 영역입니다. 혁신가의 영역이에요. innovator.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부분이 뭐냐면 inventor예요. 발명가입니다. 그럼 이제 발명가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 혁신가의 영역이 있는데 혁신가가 발명가를 포함하고요. 이 파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은 순수하게 혁신가지만 발명가는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음악가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발명가인 혁신가, 즉 여기 부분이 되겠죠. 분홍색 부분, 발명가인 혁신가하고 두 번째는 발명가가 아닌 혁신가 이렇게 나눠져요. 발명가인 혁신가가 있고 발명가 아닌 혁신가. 근데 발명가의 속성이 없는 혁신가일 수가 있다. 사실상 in fact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명한 음악가는 훌륭한 음악가는 발명가 있는 혁신가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빼고 이거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논리입니다. 제가 이거 왜 미리 설명하려면 많은 선생님들이 혁신가하고 발명가를 대립 개념으로 놓으셨는데 얘네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포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in such cases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례에서 those who 이제 그런 사례라는 것은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총명한 음악가인 경우잖아. 그죠? 총명한 음악가인 경우가 이런 경우다. 그죠? 총명한 음악가는 요게 아니라 요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those who expect great discoveries 위대한 그런 발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망할 거래요. 따옴표를 쓰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뭐 인용할 때도 쓰지만
지금 이렇게 특정 표현에 따옴표를 쓴다는 건 사실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닌 거. 제 수업 들어본 분은 아마 이거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아닌 거에 따옴표를 많이 쓰고 약간 비꼬거나 풍자할 때도 저는 따옴표를 씁니다. 사실은 아닌 거니까. 그죠? 그래서 great discovery라고 했죠.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지만, 발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위대한 발견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발견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위대한 발견이 아닌 건데 그 위대한 발견이라는 걸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실망할 거래. 그러면 지금 첫 문장하고 이 문장을 이제 이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맥 독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장들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걸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속성인가, 뭐의 속성인가라는 것을 잡아야 돼요. 그죠? 위대한 발견은 이 발명가의 속성이어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발명가의 속성이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실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총명한 음악가에게서 이거를 기대하면 실망한다는 거지. 그럼 총명한 음악가에게는 위대한 발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총명한 음악가에는 위대한 발견이 없으니까는 기대했다가 없으니까는 실망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총명한 음악가는 발명가인 혁신가가 아니라 발명가 아닌 혁신가가 맞는 것이고, 그죠? 브릴리언트한 음악가는 요게 맞는 것이고 요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great한 discoveriers가 없어요. 여기에는 great한 discoveriers가 있을 수 있어. 왜? great discoveriers는 요 속성이니까. 그죠? great한 discoveriers는 요거의 속성이에요. 발명가인 혁신가의.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게 없으니까 실망하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great discoveriers는 이 글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예요, 부정적인 요소예요. 이걸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면 여기는 great discoveriers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let there be no doubt. 저 표현은 뭐 해석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구문 문법적인 얘기를 살짝 해보면 there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ere 다음에 is나 뭐 are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나오는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죠?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법을 설명할 때 이 there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유도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유도부사. 그죠?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 문법 설명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때는 문장 성분으로 분석해야지 품사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품사잖아요. 부사라는 품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의 구조를 품사로 설명하는 잘못된 그런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there이 부사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there이 부사라고 가정을 하면 let there be no doubt.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을 배웠죠. there이 목적어예요. 그럼 부사가 목적어로 쓰입니다. 부사가 목적어로 쓰인 건가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문법상에서 충돌이 나오고 있잖아. 충돌이. 그죠?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안 궁금해봤지? 왜냐면 이런 언급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죠? 여기서 내열의 정체를 영영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의 대열은 유도부사라고 안 봅니다. 이때의 대열의 품사는 뭐라면 대명사로 봅니다. 대명사로 보고 품사는 대명사야? 문장 성분으로서 뭘로 쓰이고 있냐면 형식상의 주어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원어민들의 문법책에 써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니까 주어 될 수 있고 대명사니까 목적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본다 원어민들은. 그래서 there is는 있다니까 let there be no doubt. 그러면 이걸 직역하면 어떠한 의심도 없게 하자. 없게 해라. 뭐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명확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를 한번 명확히 해보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the eager need for novelty. 옛날에 게임 중에 need for speed라는 게임도 있었는데 그죠? need for novelty. 참신성에 대한 욕구라는 말이 표현 나왔네. 그죠? 참신성에 대한 욕구. 열렬한 참신성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갑자기 so characteristic, which is 같은 게 날라가 있죠?
근데 이 열렬한 참신성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so characteristic, 아주 특징적인 것이야. 어떤 것의 특징적인 것이냐면 the escalating modernist auction, 그 escalating 점점 높아지는 modernist, 그 모더니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럼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것을 싹 다 뒤엎어 새로운으로 뒤엎자라는 그런 방식이거든, 모더니즘이. 그러니까 모더니스트의 옥션이라고 하면, 옥션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예요? 경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1,100원 불렀을 때 저 사람 1,200원, 1,300원, 1,400원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마더니즘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더 현대적인 거다? 아니야, 내가 더 현대적인 거야? 내가 더 현대적인 거야? 이게 계속 그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위로. 경매가 쌓이듯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신성에 대한 열렬한 욕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새로운 거, 더 참신한 거, 더 새로운 거, 더 참신한 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욕구가 involves 포함한데 그 개념을 어떤 개념을? musical act, 음악적 행위라는 것이 is a thing, 사물이다. 물건 같은 거다. 이해됩니까? 음악적 행위가 물건이다. 여기 이 글에서 물건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를 잡아내야 돼요. 개념이 뭐 다양하게 펼쳐지진 않겠죠. 우리가 주요한 개념을 잡았으면, 이 두 개의 개념을 잡았으면 하나의 긍정적인 개념과 하나의 부정적인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뭘까를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서 thing이 여러분들 긍정적인 거로 보여요? 부정적인 거로 보여요? 응? 여기 이걸 need for novelty는 긍정적인 거로 보입니까? 부정적인 거로 보입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좀 더 가볼게요. In which case. 사실 이 표현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문법적인 설명 안 해주시니까 in which case, which라고 하는 것이 관계사입니다. 즉 접속사의 기능, and의 기능과 and in the case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and라는 접속사의 기능과 that은 보통 여러분들 지시 형용사로 배웠겠지만 영영사전을 보시면 이건 한정사, determiner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형사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한정사라는 품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and와 that의 역할을 하는 which는 관계 대명사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명사 아니니까 이거를 관계 한정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 and in the case, 그리고 그런 경우에라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는 그런 사례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is no more than technique. 그냥 기법일 뿐이야. 여러분들 no more than이라고 쓰이게 되면 그걸 뿐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표현이 갖는 뉘앙스가 훌륭하다, 뛰어나다, 가치 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의미 없는 것이야. 그런 뉘앙스를 갖지. 그래서 no more than technique, 그럼 테크닉이라는 것은 여기서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어. 기법일 뿐이야. 그죠? 그러면 음악적 행위가 thing이다 라는 이 시각도 어떻게? 이것도 빨간색일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응? 그러면 이걸 need for novelty 역시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지금 아까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이 great discoveries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 그런 시각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여기 technical learn, 그냥 기법일 뿐이야. 기법일 뿐이야. 기법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혁신가라는 긍정적 개념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인 거야. And just as technique is the consequence of indefinite process of perfection. 그리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as so 구문이 쓰이고 있는데요. as가 쓰이고 여기에 so가 쓰였어요. so가 어디 있죠? 쭉 그냥 보겠습니다. As technique is the consequence of an indefinite process of perfection. 그 기법, 이 저스트는 여러분 무조건 강조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거. as가 접수사예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인 것처럼. 뭐의 결과예요? 그 무기한의 그런 과정, 즉 무한한 과정이에요.
완벽으로 가는 그런 완벽에 무한한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은 끝이 안 나. 계속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결과인 것이 기법이에요. 그럼 이 완벽하려고가 뭐랑 어울리냐면 더 최신, 더 참신, 더 참신, 더 참신, 더 새로운 거 이거랑 어울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내시담에 나오잖아요. With each automobile or kitchen appliance show. 그러니까 각각의 자동차 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막 모아놓고 쇼하는 거. 아니면 kitchen appliance. 그 부엌에서 쓰는 가전기구 쇼입니다. 뭐 오븐이라든지 뭐 부엌에서도 뭐 쓰나요? 뭐 믹서라든지 이런 거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쇼인데 이 쇼들이 introducing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지. What is new and improved? 새로운 거, 개선된 것을 소개하고 있는 채로 in comparison to 뭐랑 비교해서? 작년의 것하고 비교해서. 그죠? 그 다음에 as 다음에 so가 여기 나오네요. 그렇게 as는처럼 so는 그렇게 never ending process 결코 끝나지 않는 그런 과정. 그럼 indefinite process랑 같은 말이잖아요. 결코 끝나지 않는 never ending process도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shall be the law of music. 음악의 법칙이어야 한다. 법칙이어야 할 거다. will이 아니라 shall이 쓰였어요. 여기도 약간 뉘앙스가 좀 들어갑니다. 그럼 보면 지금 여기서 발명가의 속성으로 아까 Great Discoveries 얘기 나왔지만 지금 참신성에 대한 욕구? 그죠?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음악적 행위가 어떤 물건, 사물이다. 사물 취급받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물을 구체화시킨 것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쓰는 가전기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기법이다.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법이다. 기법은 또한 뭐예요? 무한한 완벽의 과정이지. 그죠? 맞죠? 이게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랑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게 음악의 법칙이어야 한다. 음악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야. Farther, faster, more powerful. 지금 앞에 나온 그 새로운 가전기구 자동차와 같은 그 속성을 갖는 음악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강력하게요. 자동차도 더 멀리 가는 차, 요즘 전기차 보면 맨날 뭐 500km 간다, 600km 간다, 아니 1000km 간다, 더 멀리 가는 차, 더 빠르게 가는 차. 아, 나는 뭐 시속 100km까지 3초 걸려, 나는 2초 걸려, 더 빨리 가는 차, 더 강력한 차, 마력이 나는 1000마력이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계속 갈수록 참신한 거, 새로운 거, 더 좋아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죠? In this arms race 군비 경쟁입니다. 군비 경쟁. 이러한 arms race, 군비 경쟁에서 왜 군비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가 나왔나 모르겠네. 있었겠죠? 뭐 삼엽기 이런 게 나왔겠죠? 그럼 비행기가 나와서 막 날아다니다가 그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가 좀 더 개선이 되고, 그죠? 빨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프로펠러로다가 한계가 생기니까는 제트기가 나오고, 그지? 소련하고 미국이 있는데,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이 냉전을 치렀잖아요. 그럼 미국이 뭘 만들면 소련이 또 뭘 만들고, 소련이 뭘 만들면 미국이 또 뭘 만들고, 조금씩 올라가는 게 arms race야. 아까 escalating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경매, 옥션 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이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부정적인 발명가, 그러니까 음악가를 발명가로 보는 시각에서 음악을 보는 관점의 결과물인 거지. 그죠?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Breaking its predecessors records. 그것의 선임자의 기록을 깨는 거지. 그 예전에 그 음악을 만든, 그 이전의 음악을 만든 사람의 기록을 깨는 거예요. 새로운 음악을 만든 사람이. 이런 각각의 새로운 음악이 자기 자신을 offer, 제공한대. 뭐로써? As a last thing in modernity. 현대성에 있어서 최후의 것으로, 마지막의 것으로. 그럼 현대성에서 최후의 것은 가장 최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And each musician, 그리고 각각의 음악가는 forcing predecessors into the category of unfashionable and outmoded. force라고 하는 건 힘으로다가 각각 밀어 넣는 거예요. 막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막 꾸역꾸역 막 밀어 넣는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 그래서 선임자들을 그 목록 속에다 강제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록 속에 강제로 밀어 넣냐면 그 fashionable 하지 않은, 즉 패션의 부식 패션, 유행에 뒤떨어진, outmoded 비슷한 말이에요. 유행에 뒤떨어진 존재라는 그런 목록 속에 선임자들을 막 강제로 밀어넣고 있는 이 각각의 음악가들은 claims, 주장합니다. The patent. 해설 강의에서 이 patent를 patent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patent는 동사일 때의 발음이고 그래서 patent 명사입니다. The patent on the invention. 그 발명. 그럼 그 발명은 뭐야? 새로운 음악이잖아요. 그 새로운 음악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허라는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작권이지만 특허가 있겠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쓰고 같은 화음을 쓰고 그죠? 그 약간 멜로디의 배치와 박자의 배치가 바뀌면서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것이지 그 음악 시스템 자체를 막 완전히 뒤집어 엎는 뭐 패턴 특허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뭐 무슨 음 하나 더 만들었어. 이 음에 대해서 특허를 내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claims, patent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The invention, 그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새로운 뭐 예전에 없던 요소 이런 것들이겠지. 그죠? 이해됩니까? 그거에 특허를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이 음악은 새로운 거야. 발명했어. 그죠? 이쪽 얘기야. 맞죠? 이런 era, 한 시대에, 근데 어떤 시대냐면 pastiche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여기 또 따옴표네요. 그죠? 과학적인 그런 연구 조사, investigation에 그런 모방작들이 have become 되었어요. quasi universal. 그 quasi universal. 옛날에 그 유사보호 사건이 있었을 때 보통 quasi compliment라고 보통 발음들을 하셨는데 quasi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quasi. 유사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유사과학은 과학은 아닌데 과학 비슷한 거잖아. 그러면 보편적인 건 아닌데 유사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처럼 생긴 거지. 보편적이어 보이는 거지. 실제는 보편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의 뭐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이런 말로 쓰이는 게 퀘이자입니다. 준보편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조사를 모방하는 것들이 보편적이 되었어. 그럼 과학적인 연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지. 이쪽에 과학의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음악가는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이거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발명가 모드란 얘기야. 됐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근데 이런 시대에서 이런 모방작들이 have become quasi universal. 이런 시대에 음악가들은 owe it to themselves to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 OA2B가 나왔는데요. OA2B는 직역하면 빚지다,
그것을 자신에게 비추고 있어. 그것을 자신에게 비추고 있으면 자신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 자신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의 내용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의무, 당위의 개념이 좀 들어가잖아. 그래서 owe it to themselves to 동사원형의 구조가 쓰인다고 하면 가목적어 이제 진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에서 뒤에 있는 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음악가들이. 이래서요? 그러니까 음악가들은 이런 시대 음악가들은 연구자가 되어야 돼요. 왜? 과학적 연구 조사를 모방해야 되니까 음악가가 연구자가 돼야 돼. 그럼 연구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새로운 거를 완전히 discover하는, 발견하는 사람들이야. discovery가 여기 나오는 거지 또. 그래서 great discovery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Just like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의뢰 그렇듯 뭐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뭐든지 다 새로운 거, 참신한 거, 현대적인 거 여기에 강조점을 줘가지고 과거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글들은 음악가는 발명가 아닌 혁신가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을 끌고 나가잖아. 근데 이 글은 이쪽 얘기를 주구장창하면서 비꼬는 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 뉘앙스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여기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라고 하는 것은 이쪽 얘기예요. 빨간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reproduce the signature style of master composers faithfully. 마스터 컴포저의 그 스타일을, 시그너처 스타일을 충실하게 다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니까 이 빨간색의 정반대인 선지가 되는 겁니다. 틀렸죠? 두 번째, admit that. 데디아를 인정한다. 데디아를 인정한다. 뭐를? 예술적인 결과물의 품질이 시간적 요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적 요인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건 시간적 요인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시간적인 요인이 관련이 없어요? 막 현대적인 거 더 새로운 거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mbrace the prevailing focus. 지금 만연돼 있는 초점을 껴안는 거야. 이 초점을 받아들이는 거란 얘기예요. 뭐에 대한 초점이냐면 기술적으로 입증 가능한 참신성과 형식적인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증명 가능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참신한 거야. 얘 옛날에 이거 없었잖아. 지금 이거 있잖아. 입증이 됐지? 참신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껴안는 거. 오늘 이쪽 얘기 맞아 안 맞아? 형식적인 발전. 무조건 조금씩이라도 발전해야 돼. 그죠? 이쪽 맞죠? 이쪽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3번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야. 이 빨간색 얘기가. 맥락적으로 비슷한 얘기니까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그 임팩트. 네 임팩트에 임팩트를 의문을 제기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임팩트냐면 음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영향입니다. 뭐 하는데 갖고 있는 영향이야? 유지하는데. 뭘 유지해? 어떤 미적인 기준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런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미적인 기준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럼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 그죠? 미적인 기준, 요 정도는 돼야지. 그지? 요 정도는 돼야지. 응? 미적인 거지. 요 정도는 돼야지 우리 문화의 것이지. 이걸 유지하는 것에 음악이 갖고 있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한대. 이런 얘기는 없어서 이건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쪽 얘기 나와야 돼. 이쪽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네요. 지금 여기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구별하는 겁니다. Distinguish A from B죠? 그죠? Fundamental independence, 근본적인 그런 독립이에요. 음악가들이 그 자신들의 그런, 원래 클래스는 공예품이라는 얘기인데 공예를 막 만들듯이 음악 작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음악 활동하는 거.
그들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독립성을 과학의 원칙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야. 아니지. 이거는 과학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 있잖아. 그죠?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 따라가는 거, 이거 모방하는 거니까 이건 또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거 정답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제부터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 강의를 지금 제가 찍는 게 아마 한 오늘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5분, 30분짜리 강의를 찍으려고 이 강의들을 보면서 틀린 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거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리하는 데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M1 조정식 선생님, 조정식 강사, 문법 설명에 오류가 있었고요. 개념 논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지영 강사, 좀 아까웠어요. 뭐가 아까웠냐면 이 김지영 선생님은 오류가 생겼는데 자신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 뭐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세요. 최초에는 이렇게 하셨어. 최초에는 이렇게 하셨나 봐. 근데 그거를 바꾸셨다고 뒤에 가서. 아깝습니다. 그래도 이게 최초는 맞았다는 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처음부터 틀렸던 분들에 비해서는 독해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명학 선생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그래서 문제 없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해설이었어요. 그 다음에 션티, 개념 논리에 오류가 있었고 표현 설명에도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혜연 선생님, 명시적 개념 분류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안 하시고 그냥 지문 속에서 개념들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시고 얘가 이쪽이고 얘가 이쪽이다 이런 설명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 없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 부분 어차피 정답을 찾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봉호 선생님도 똑같아요. 김봉호 선생님도 명시적 개념 분류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누지를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 선생님의 문법 설명 오류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문장이죠. owe it to themselves to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to가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 이 다음에 to가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 그럼 이때 to는 결국 뭐냐면 S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to become이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거래요.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해볼까? 땡땡땡땡 중간에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 뺐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죠. 예, 그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왜?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이렇게 들으세요. She did her best to be successful. 에서 to be successful, be 한 게 누구야? 성우적인 게 그녀잖아. 그지? 이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설명한 거예요. 그녀죠. I was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쁘다. To meet 한 게 누구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에서는 이게 이 주어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나죠. I'll be happy to be invited. 나는 초대받아서 기쁠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해서 초대받는 건 누굽니까? 나죠. 결국 이거라니까 이걸 전부 어떻게 해석해도 주어의 동작이란 거야. 그러니까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다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투부정사 나왔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왔다. 이런 똑같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 방박갑니다. 조정식 강사가 말하는 설명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나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고 모두 주어와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봅시다. She spoke slowly in order for the students to understand her. 여기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주어랑 관련된 게 아니라 여기 의미상의 주어라고 여러분이 배우는 투부정사의 주어 있죠? for 목적격 얘랑 관련돼 있잖아요. 주절의 주어랑 관련된 게 아니라. 맞죠? 논리적 방법 두 번째 갑니다. 명사적 용법은 그러면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 다 저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용법들은 그런 특징이 없어야 되는데 명사적 용법도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가 많아요. I wanna be a movie star. 그래서 to be 하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납니다. 물론 이건 I want가 완결이 안 됐어 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또는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논리적 반박 세 번째입니다. 조정식 강사는 완결된 문장구조 나온 뒤에 나온 것이라 부사적 용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지금은 이스로 미리 자리를 마련해두고 뒤에서 이스 내용을 설명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의 명사적 용법이 맞아요. 가주어, 진주어 구조하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가주어, 진주어 보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문장이 완결됐죠. 뜬금없이 뭐가 나오잖아. 투부정사를 나오죠. 그죠? 이 form이를 빼도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him. 그죠?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보면 지금 to understand 힘이 부사적 용법 아니잖아요. 가주, 진주, 명사적 용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까 이걸 부사적 용법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지금 명사적 용법,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owe it, to themselves 그 부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문법적인 오류고요. 그다음 개념 논리의 오류가 있어서 이게 지금 강의할 때 표시한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개념 논리 오류예요. 조준희 선생님이 innovator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이제 innovator인 거, 이건 innovator라고 하는 것을 쳐놓고 그 밑에 있는 것들하고 연결시켜 놨거든. 같은 색깔로. innovator가 no more than technique이고 innovator가 the consequence of an indefinite process of perfection이고 그 다음에 이게 breaking its predecessor's record 하는 것이고 offers itself as a lasting in modernity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innovator는 여기 지금 여기서 이 글에서 innovator는 뭐가 아닌 innovator? 발명가 아닌 innovator 이쪽에 대한 발명가 아닌 innovator의 얘기고요. 이쪽의 얘기 나머지 것들은 다 이쪽이잖아요. 얘의 속성으로다가 왼쪽에 있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에 좀 논리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발명이 아니라 혁신을 하는 존재고 누가? 그러니까 음악가가 발명이 아니라 혁신하는 존재고 기술과 똑같은 건데 즉 혁신하는 게 기술과 똑같은 건데 그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씩 끝없이 천천히 완벽한 상태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고 보신 거야. 이 빨간색을 혁신으로 보신 거예요. 이전 시대에 있었던 기록들을 계속해서 깨는 것, 계속해서 현대화시키는 것. 이 글은 현대화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음악가는 현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대화시키는 건 발명가의 속성이에요. 발명가 아닌 혁신가가 브릴리언트한 음악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글의 개념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개념을 잘못 잡았는데도 정답은 또 풀려요. 그죠? 그 다음에 김지영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잘 읽었지만 나중에 바꾸신 게 틀린 듯해요. 두 번째 해설에 이상한 것을 인식하고 계신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상하다고 느끼시고 계신 것만으로도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ventor라고 하는 것은 great discovery랑 똑같고 이거 잘 잡으셨어? innovator라고 하는 것이 이 속성들이다. 잘못했죠? 그죠? innovator라고 하는 것은 이 속성이 아니라 이 속성은 다 inventor의 속성이에요. inventor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셨고요. 현티도 개념의 논리에 오류가 있는데 일단 be without a를 나의 법비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거면 이거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좀 약간 단순화된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be without a라고 하는 것은 B인데 A가 아닌 B예요. B에서 A라는 속성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innovator without inventor라고 얘기를 하면 innovator에서 inventor의 속성을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nnovator가 inventor를 포함하는 이런 개념이야. innovator가 inventor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겹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대의 법비는 A하고 B가 완전히 배타적 관계예요. A가 아니고 B다. A하고 B가 대립이 아니에요. innovator하고 inventor가 만약에 not innovator 다시 not inventor but innovator 그러면 완전히 inventor가 아니고 innovator 즉 이거는 innovator가 inventor의 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개념과 이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시멘틱스라는 의미론이라는 문법의 영역이 있어요. 그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정확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일부러 단순화를 위해서 뭔가 정확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기 내용이 있는데 역시 잘 안 보이죠. 유튜브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여기서 아까 이거 without이 나대의 법비로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했고요. 음악가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음악가 보겠습니다. 션티 설명을 보면 음악가 나대의 법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가는 인벤터 아니고 디스커버리자 아니고 음악가는 이노베이터고 나벨티고 테크닉이고 프로그레스다. 근데 이노베이터가 이쪽인데 나벨티, 테크닉, 프로그레스는 다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잡은 거지. 개념을. 그죠? 얘네들은 다 여기로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일로 가야지 맞는 개념인데 잘못 잡고 있다. 원래 개념을 잘못 잡으면 정답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개념이 잘못 잡혔는데 정답이 나와요. 이번 문제의 특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OA to B라고 이제 표현에 대한 거죠. 이거는 아까 무슨 오류가 있죠, 제가? 표현 설명 오류. 아까 요거 그 오른쪽에 판서의 오른쪽 부분에 있었던 얘기인데 OA to B 간단히 써놓은 겁니다. OA to B는 A를 B에 비치다는 뜻이면 맞죠? 뭐뭐 덕분이다. 의역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S다. 그러니까 S는 솔루션, 좋은 거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솔루션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ttribute A to B는 A1을 B로 돌리다. 뭐뭐 때문이다. B는 P다. 위에 거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OA to B에서 빚지다는 표현 자체의 뒤에 나쁜 거, 그러니까 A를 B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뭔가 이상한 게 나올 가능성은 적죠. 그죠? I owe myself to my parents. 내 자신을 부모님에게 빚지고 있다. 그럼 부모님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한테 뭔가를 빌려주신 분이잖아. 그지? 고마운 은덕의 대상이 나오니까, 뭐 S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attribute A to B 같은 경우는 이거 P라고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attribute A to B에서 attribute라고 하는 건 돌린다는 얘기. A를 B에게 돌리는데 A가 좋은 거면 B 덕택으로 돌리는 것이고 나쁜 거면 B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이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attribute에 대해서 캠브리지 Advanced Learners Dictionary고 이거는 옥스퍼드 서전인데 그냥 사전을 펼쳐서 나오는 예문이에요. 예문을 보면 이게 성립하려면 사전에 예문들이 대부분 나쁜 게 나와야 되잖아. 문장 봅시다. 이 개념이 has long been attributed. 누구에게 돌려졌냐면 케인즈한테 돌려졌어. 케인즈 나쁜 겁니까? 하지만 사실상 he was not the first to think of it. 그거 생각한 첫 번째 사람 아니었어. 그럼 이 개념을 만든 고마운 사람인데, 그죠? 나쁜 존재 아니잖아요. problem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he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and a little luck. 그녀의 성공을 노력과 약간의 운에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노력과 약간의 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학생들한테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이 표현을 익혀서 이건 P다라고 고정화시키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학생들은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책임 추궁하진 않겠지만 그죠? 할 수 없겠지만 문제될 수 있어요. 학생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함부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owe to themselves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OA, to B가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뭐 누구에게 비치고 있다. 근데 이 글 내용을 보면 OA to themselves 하는 것이 이 빨간색 부분 설명하는 거였어요. 비꼬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표현이 긍정적이어서 막 비꼰다라고 풍자한다고 하면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이 긍정적이고 내용까지 긍정적이냐라고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주혜연 선생님 필기는 음악가 혁신가이고 발명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고 음악이 기술, 진보의 과정 그리고 빨간색을 얘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개념을 분류 안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이게 발명가의 시각, 발명가로서 보는 시각인지 혁신가로 보는 시각인지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강사들은 틀을 갖고 글을 이해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평가원의 글 보세요. 틀을 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은 진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틀 가지고 가게 되면 좋지. 틀이 단순할수록 써먹는 이게 있잖아요. 왜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옛날에 아세요? 그 스위스 나이프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도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 그거 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하나만 있으면. 하나로도 모든 게 다 돼. 근데 제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 스위스 나이프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걸로 톱질하면 톱 잘 듭니까? 막 이런 아름드리 나무 자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시기적절하게 바뀔 수 있는 도구를 배운다는 거? 그럼 무한개의 도구를 배워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도구로는 안 되고 되게 많은 도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러다 보면 도구를 신경 쓰지 않고 독해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틀을 깨라고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으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수능편 13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